자, 지금부터 우리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저, 저기 인식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우리 수업을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만나는 것은 ASP.NET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ASP.NET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 ASP.NET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그거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 내용은 온라인 컨텐츠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우리 ASP.NET을 배우면 자코리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NET 영역에 575명, 이게 사실은 최근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서 옛날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575개의 회사에서 .NET 수요를 가지고 있고 337개 회사에서 ASP.NET 그 수요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SQL 영역, C# 영역 이런 쪽에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길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이 웹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영역에서 보면 JSP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JSP는 여기 지금 뽑는 회사가 1000개 회사가 넘죠. 자바 1500개 회사가 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훨씬 자바 수요가 많긴 한데 우리 ASP.NET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다음 학기, 2개 학기 동안에 우리가 ASP.NET을 배워서 웹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2학년 2학기에 JSP 수업을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JSP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SP 수업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코리아 자료인데 이것 또한 옛날에 잡코리아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잡코리아는 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자료가 없고 이거는 한 5년 정도 전의 내용이라 지금보다 훨씬 이제 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웹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출발할 때 대략 한 2,400만 원에서 출발하지만 한 9년차 정도가 되면 거의 한 3,500 이상 되는 연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전이고 지금은 대략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발은 비슷한데 이게 쭉 올라가는 속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온라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10년 후라고 하더라도 여학생의 경우에는 3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남학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대 갔다 온다고 해도 30대 중반도 채 안 되는 나이예요.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그래도 연봉이 한 4,500, 5,000 정도가 된다면 아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교수인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기대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날 때도 졸업한 이후 우리를 만날 때도 우리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살기가 힘든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마음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 그게 우리 교수들에게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잘 갖추고 있는데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절대 소리가 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는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모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성적과 관계없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A를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딱 한 개가 있죠. A 학점을 이제 40%를 줘야 되는 게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에 A를 줄 수는 없지만 40% 학생에게 A 학점을 그다음에 나머지 60% 학생에게 B 플러스 학점을 주고 싶은 게 나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ASP.NET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ASP.NET에서는 SQL 서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IIS라고 하는 이런 웹 서버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개발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SP.NET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에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무슨 과목이었죠? 여러분들 다음에는 그 컴퓨터와 함께 전화기를 좀 같이 이용해서 팀저 로그인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나도 내 데스크탑에는 그 카메라나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스크탑과 그 전화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부터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없다고 그러지 말고 전화기를 이용해서 팀즈를 가입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설명을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좀 흥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같이 수업에 좀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 무슨 과목이었죠? 웹 설계. 웹 설계. 자, 기술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HTML 배웠고 자바 중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얘네들도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이긴 한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서버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이런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클라이언트, 고객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그래서 그 내가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HTML 문서를 쭈루룩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고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서 그 결과들을 보는 역할만 하죠. 만약에 이런 그 HTML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우리 네이버나 다음처럼 내가 가서 로그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SP.NET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사용법을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데 보면 그 웹으로 접속할 때 www.du원.ac.kr이라고 하는 곳에도 접속합니다. 그리고 kiss.du원.ac.kr이라고 하는 곳에도 접속하죠. 여기에서 이 kiss라고 하는 사이트는 뽀뽀하는 게 아니라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 지식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해주는 시스템인데 두 가지 그 웹사이트를 가장 자주 접속을 할 거예요. 가격적으로 보면 www 웹사이트가 가격이 비쌀까요? 키스 사이트가 가격이 비싼 것 같이 보여요. 어느 게 비싼 것 같이 보여요? 마이크 있는 사람 대답 좀 해주기. 웹사이트가 비쌀까요? 아니면 그 키스 사이트가 비쌀까요? 키스 사이트. 입니다. 가격은 키스 사이트가 비싸요. 우리 학교 수준의 웹사이트 개발하는데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틀려도 좋아요. 대답 한번 해봐요. 웹사이트, www 사이트는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괜찮아, 틀려도 돼. 100만 정도요. 오, 너무 작아. 100만 원짜리는 어떤 거냐면요. 시중에서 파는 100만 원짜리는 딱 홈페이지가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나 이거 할래요, 빼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이트들이 이제 개인 사이트 그런 것들이 100만 원 정도예요. 이제 우리 학교 홈페이지 정도 되면 그보다는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럼 얼마 정도? 몇 억? 아, 몇 억은 너무 많이 줬어. 아. 이게 대략 한 5천만 원 선 정도면 우리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 개발할 수 있어요. 키스 사이트는 웹사이트보다 비싸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키스 사이트는 얼마 정도 들까? 5천보다는 많이 들겠죠? 한번 찍어봐요. 틀려도 괜찮아. 한번 얘기해봐. 8천, 좀 더 써. 1억 2천, 더 써. 2억, 더 써. 3억. 한 3억 정도. 자, 우리 화려하고 멋있는 걸 보면 학교 홈페이지가 더 비싸 보이는데 그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근데 키스 사이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은 3억이래. 무려 6배가 더 비싸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나 내가 로그인 하나 보여주는 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만 여러분도 글을 올릴 수 있고 나도 글을 올릴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죠. 근데 키스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보는 화면과 내가 로그인해서 보는 화면이 완전히 달라요. 생긴 모습은 똑같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달라요. 나는 내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들이 키스에 보이죠.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게 보여요. 나는 교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강의록을 올린다든지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려놓은 강의록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또는 내가 과제를 제출하면 거기에 과제를 제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보이는 것만 틀린 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거죠. ASP.NET을 이용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SP.NET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되면 키스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현재 우리 이번 학기 배우는 수준으로는 키스까지 만들지는 못해요. 여기에 www 만드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키스까지 만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ASP.NET은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 그 웹사이트나 키스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차이는 뭐냐? 사용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결국 뭐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요 데이터베이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 사용자에 맞는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적게 사용하면 사용자별로 보여지는 자료가 적어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ASP.NET도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여러분들이 몸값이 5천만 원짜리 만드는 것보다는 3억짜리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돈을 받겠죠.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성열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게 되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물론 ASP.NET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ASP.NET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이용하는 기술보다는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어떻게 가져올까? 내가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을 할까?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DO.NET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웹사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회원가입, 로그인, 그리고 게시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보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개인 프로젝트, 개인 홈페이지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개인 홈 자체가 아주 멋있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배운 기술 자체가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다가 1학기 때 했던 HTML을 접목하면 그래도 아주 생초보는 아닌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개인 홈페이지를 하는 게 성적에 같이 또 반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입니다. ASP.NET에서 지금 요 영역의 존재를 하네요. 자, 1학기 때 우리 C# OP 두 과목을 배웠는데 사실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동시에 배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ASP.NET과 윈도우 프로그래밍, 우리 학과장님과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두 영역을 나누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이 ASP.NET을 배우기 위해서 C# OP를 공부했다 생각해도 돼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해서 C# OP를 공부한 겁니다. 근데 이 ASP.NET은 화살표가 좀 더 많죠. 웹 설계라고 하는 과목도 연결되어 있고 포토샵을 통해서 웹 기획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쭉 타고 와가지고 연결되어 있네요. 즉 ASP.N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C# OP에 해당되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ASP.NET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ASP.NET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기법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요. 근데 조금 복잡할 뿐이지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주로 요 영역들은 내 전문 영역은 아니에요. 요 영역, 왼쪽 영역은. 그래서 요 왼쪽 영역은 내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요 오른쪽 영역에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가면 ASP.NET을 배우고 2학년 2학기에 가면 최종적으로 얘네들 바탕으로 JSP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그 웹사이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방점을 이제 찍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학년에 가면 이 ASP.NET 응용이라는 과목도 나랑 같이 공부할 거고 JSP라는 과목도 나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매 학기 한 과목씩 여러분들은 나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강좌는 3학점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A반의 경우에는 목요일 6, 8교시입니다. 원래 이 과목은 2학기에 대면 수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4중간은 무조건 이제 비대면으로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100명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말, 현재 그 예정은 9월 말부터인데 9월 말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책은 따로 없고 키스로 제공해주는 강의록 온라인 콘텐츠가 교재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할 거예요. 이 플립드 러닝은 기본적으로 우리 최근에 들어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사전학습을 필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토론 위주, 활동 위주로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ASP.NET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자세히 설명하느냐? 온라인 콘텐츠에서 설명할 겁니다.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냥 저기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궁금해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 과제를 준다면 그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전 학습을 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2학기 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성적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 프로젝트가 10점 배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교수가 앞에 있고 학생들이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머티리얼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그 머티리얼을 학생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 리슨 들어요. 누구로부터? 렉처로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어진 인스트럭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주어진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홈워크 집에서 혼자서 이제 숙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전통적인 클래스입니다. 플립드 러닝 클래스에서는 교수가 사전에 레코드 기록하고 쉐어 공유합니다. 무엇을? 그 강의를 이제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콘텐츠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watch and listen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뭘 하느냐? applied learning, 응용 학습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액티비티까지 붙여야 되겠네요. 응용 학습 액티비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한 higher order thinking task, 뭔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학생들은 이제 정보를 도움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peers,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가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플립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사전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 사전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입력해 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동작 시연도 보여줄 거예요. 주로 뭘로 할 거냐? 이걸로 주로 진행할 거예요. 질의응답.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체크해 주는 것. 그리고 복습으로서 도전 과제나 구글링 과제가 있는데 이게 특히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이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될 거예요. 가급적 수업 시간 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온라인 콘텐츠 사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우리가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하더라도 이 콘텐츠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비록 교수인 나는 좀 힘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과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온라인 콘텐츠까지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이 부분 좀 잘 해오기 좀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여기 주차별 강의 내용은 온라인 콘텐츠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수업 진행하는 데 대해서 질문 있어요? 자, 질문이 없으면 일단 강의 소개는 요만큼 하기로 하죠. 자, 다음은 ASP.NET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개발 환경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해요. ASP.NET 개발 환경은 MS SQL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하죠. 그리고 IIS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우리가 추후에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하기로 하겠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오늘 설치합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IDE라고 그래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요 ID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리 설치를 해두지 않으면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설치가 1주차에 다루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IIS라고 하는 것은 웹서버예요. 웹서버. 이 웹서버가 뭐냐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우리 설명해서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웹서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웹서버는 비주얼 스튜디오 내부에 탑재된 가상의 IIS가 있어요. 그래서 이 IIS는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IIS 설치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IIS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NET 개발 환경은 세 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중요하다 그랬죠? MS SQL 서버를 쓸 겁니다. 현재 가장 최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2019인데
현재 우리는 2017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버전이 늘어나더라도 사용 방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2017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환경 IDE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2019 최신의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웹 서버는 IIS가 있는데 가상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ASP.NET 개발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중간고사에서 시험 출제할 확률 몇 프로 정도로 할까요? 요거는 시험 출제 확률 90%. 중간고사에 ASP.NET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면 요 세 가지를 쓰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설치한다. 그 프로그래밍 환경으로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웹 서버는 IIS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이제 맞아지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고사 출제 확률 90%. 자, 이제 직접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기로 하죠. 주소창에다가 이만큼을 복사해서 넣게 되면 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것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새 소식, What's New가 새 소식이란 뜻이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드랍다운 리스트 그러는데 그거는 컨트롤에서 다루기로 하죠. 드랍다운 리스트의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세 가지 에디션이 있는데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공동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커뮤니티 에디션은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페셔널 에디션 무료로 다운로드는 하지만 좀 지나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어는 프로페셔널은 전문가용,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 그러는데 기업용도 돈 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에디션은 한 달간 쓰고 나면 로그인을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로그인 한번 해주면 계속해서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사전에 그냥 로그인을 한번 해놓으면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은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편리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따당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간에 워크로드 선택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것은 그냥 다음 누르면 돼요. 이 워크로드에서는 두 가지만 선택하겠습니다. ASP.NET 그다음에 그 .NET 데스크탑 개발. 요 .NET 데스크탑 개발은 1학기에 C# 강좌, OP 강좌에 있었었고 2학기에도 쓰는데 그 우리 학과장님과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도 쓸 거예요. 요 상태에서 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 ASP.NET 웹 개발은 현재 우리 수업에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이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AI 경우에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수업에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노드.js도 요새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모바일 개발도 쓰는데 윈도우 모바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점유율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이용한 그 스마트폰은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할 때 이제 여기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보이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밖에 안 보이겠지만 내 컴퓨터에는 2013도 있고 2017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요 오른 영역, 요 영역을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붙여놓은 타일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 타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타일은 그 우리가 꼭 타일 붙이듯이 여기에 바로가기를 붙여놓는다는 의미에서 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 타일을 등록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 내용을 드래그 앤 드랍 요 영역으로 끌고 오면 여기에 타일에 새로운 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실행할 때는 시작 누르고 타일을 하면 요 아래 위로 내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일을
열심히 이용해 줄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중간에 이런 화면이 좀 한동안 나오죠. 그러다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쭉 우리 수업 시간에 있는 대로 넘어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환경을 작업 환경이라고 그러죠. 이번 시간 과제는 얘를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화면을 제출한 학생이 딱 한 명 있던데 어차피 실행하면 될 테니까 걔도 과제 제출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것을 작업 환경 그러는데 여기에 도구 상자가 있어요. 이 도구 상자에는 컨트롤들이 들어있는데 웹 UI 디자인을 할 때 도구 상자에서 컨트롤들을 끌어와가지고 요 영역에 배치하면 디자인이 원래는 HTML로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요 영역은 작업 화면이라고 그러는데 UI 디자인, 소스 코드 편집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윈도우 폼에도 우리가 폼이 하나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하는 창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그거 마찬가지로 디자인 영역, UI 디자인 영역, 소스 코드 영역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요 영역을 솔루션 탐색기라고 그래요. 솔루션 내에 어떤 특정한 그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웹다 컨피그 요 위치를 찾아가려면 얘를 따당 더블 클릭해주면 요 영역 작업 화면에 그 소스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솔루션 탐색기라고 부르죠. 속성창은 여기 주로 컨트롤을 배치했을 때 컨트롤의 속성, 컨트롤의 이벤트 두 가지를 찾아낼 때 사용되는 게 속성창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직접 작업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죠. 자, 거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는 끝났고, 우리 그 이후로는 이제 약 1시간에 걸쳐서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이전에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과목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3학점 과목으로 한 학기 정도 이제 그 개설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학과에서는 이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죠. 사실은 데이터 통신 3학점으로 보통 이제 컴퓨터 공학 가면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 이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이 3학점 과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요소만 뽑자고 한다면 거의 뭐 몇 시간 정도 분량이지 데이터 통신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1시간가량에 걸쳐서 데이터 통신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네트워크 그러면 뭘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IT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서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마음에 안 드네, 그림이.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을 위해서 서로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런 모양들이 있죠. 그물 모양. 그것을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그물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그물 모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연결할 때는 그 컴퓨터가 하나 있고 그 컴퓨터 바깥쪽에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물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LAN이라고 부릅니다. LAN. 요쪽에 연결돼서 또 뭔가를 통해서 다른 새로운 LAN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 사이의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LAN과 LAN들을 서로 묶어준 것이 인터넷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기에 연결되는 요 컴퓨터를 게이트웨이라고 불러요. 게이트, 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컴퓨터예요. 그 게이트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컴퓨터들이 여기 있는 컴퓨터들이 쭈루루루 게이트웨이를 타고 인터넷을 타고 이쪽에 있는 컴퓨터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런 체제가 우리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컴퓨터가 서로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컴퓨터가 이쪽에 있는 컴퓨터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고유하게 그 컴퓨터를 구분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 주소를 우리는 IP 주소라고 부릅니다. IP 주소. IP 주소는 IP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주소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IP 주소는 버전 4와 버전 6가 있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버전 4가 가장 널리 사용이 됩니다. 버전 4의 경우에는 4개의 10진수가 소수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아이고 또 저기 안 그려지게 그려졌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각각 한 자리에는 1바이트,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번으로부터 255번까지 총 256개의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P 버전 4에서 연결할 수 있는 총 컴퓨터 수는 몇 개가 되느냐? 우리 32비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2억 개 정도가 됩니다. 42억 개 정도. 42억 개 정도를 우리가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컴퓨터 개수예요.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지던 1990년대에는 42억 개 정도라면 우리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IP를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전화기라고 하는 컴퓨터 하나씩 넣어 다니죠. 집에 있는 텔레비전에도 IP가 필요해요. 집에 있는 냉장고도 필요해요. 집에 있는 세탁기에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IP 버전 4로는 모자라다. 그래서 버전 6를 만들었어요. 버전 6는 16진수 4자리에 콜론으로 연결해주고 16진수 4자리에 콜론 연결하고 16진수 4자리에 콜론 연결하고 16진수 4자리에 콜론 연결하고 연결해서 총 8자리의 16진수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IP 버전 6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장난삼아 이야기할 때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먼지 하나하나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현재 사설 IP, 지금 현재 우리 실습실은 다 사설 IP를 쓰고 있어요. 이 사설 IP 체제를 이용함으로써 아직은 버전 4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설 IP 쓰는 게 한계에 닥치게 되면 버전 6로 넘어갈지도 모르죠. 근데 아직은 버전 4를 좀 더 많이 씁니다. IP 주소라고 하는 체제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kiss.duon.ac.kr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네임의 가장 뒤에는 KR, 대한민국에 있는 AC, 학술기관인 기관 이름 두원의 키스 사이트 이런 의미예요. 자, kiss.duon.ac.kr 여러분들이 딱 한 번 들으면 웬만하면 기억을 합니다. 근데 키스에 해당되는 IP 210.119.160. 키스가 요즘 7번을 쓰던가 좀 헷갈리네요. IP 주소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25번인가 보다 키스가 210.119.160.25로 여러분들이 접속하라 그러면 아마도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도메인 네임이라고 그러고 그런 체제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kiss.duon.ac.kr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DNS 서버라고 하는 곳에서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DNS 서버에서 IP 주소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는 kiss.duon.ac.kr이라고 넣었지만 실제 요청할 때는 IP 주소로 요청하는 거죠. 그런 체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음 포트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죠. 포트는 원래 항구에서 사용하는 접안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항구가 있을 때 배가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 4번 포트 이런 식으로 배들이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는 장소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컴퓨터가 한 컴퓨터에도 여러 개의 포트들이 있어서 내가
컴퓨터의 특정한 용도를 요청하는 포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포트는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의 숫자는 대략 한 6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 중에서 0번부터 1023이라고 하는 여기에 1024개는 웰론 포트 넘버라고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포트 번호예요. 용도가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80이라고 하는 포트는 내 컴퓨터의 웹사이트로 접속할 때 80으로 들어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024개는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포트 번호들은 내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접속할 때 이 위치를 지정할 때는 IP 주소에다가 플러스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만 정확하게 그 컴퓨터의 무슨 서비스를 받을 건가를 결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단점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이 화면이 너무 복잡해졌네.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좀 덜 복잡하겠죠.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수업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 이제 이해를 해두길 하죠. 다음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프로토콜 우리 거기에서 설명이 된 것에서도 이제 봤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했죠. 너 시간 있어? 그러니까 내 3시면 시간 있어. 그런 그림을 봤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언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언어.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이에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기 위한 묵시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이라고 하는 체제로 내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말로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대화가 안 돼요. 자, 이런 말을 할 때도 약속이 필요하듯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도 야, 왜? 내가 이 주소 가고 싶은데 그 자료 좀 보내줘. 알아서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약속이 필요해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통신을 할 때 필요한 약속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을 프로토콜, 우리나라 말 때는 통신규약 그렇게 불러요. 통신규약.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약속. 그래서 뭐 거기에 처음에 접속을 커넥션을 요청하는 거 보통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호설정 그래요. 그리고 요게 뭔가 요청하는 걸 리퀘스트, 응답을 주는 걸 리스판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약속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TCP/IP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통신규약이에요. 여기 P도 프로토콜, 얘도 프로토콜이에요. 요 P는 다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프로토콜 슈터 또는 프로토콜 스위트, 발음을 슈터라고 하기도 하고 스위트라고 하기도 해요. 그 프로토콜 슈터 스위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모음 집합 그런 뜻입니다. 모음 집합.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죠. TCP도 여러 개, IP도 여러 개, 그런 애들을 다 묶어서 우리 TCP/IP 프로토콜 슈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OSI라고 하는 참조 모듈이 있는데 걔네들은 총 이렇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로부터 가장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너희들이 컴퓨터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7가지 기본 약속을 지켜서 해라. 그런데 TCP/I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3개를 묶고 뭐 밑에 있는 2개를 묶고 해가지고 총 4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계층을 우리 TCP 계층이라고 그러고 여기 3개를 묶었던가? 3개, 2개 이렇게 되어 있었나? 요 위에 있는 것을 TCP 계층이라고 그러고 요 아래에 있는 것을 IP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층은 OSI 7레이어의 기본 규칙은 지키고 있죠. 그리고 TCP 내에서는 내가 그 웹사이트를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HTTP를 쓰겠다. 파일 전송을 위해서는 뭐 FTP를 쓰겠다.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SMTP를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IP를 이용해서 주소 체계를 만든 게 IP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TCP/IP는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의 모음 집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인터넷에서 동작되는 컴퓨터들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클라이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객입니다. 근데 보통 그 고객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서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공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공자라고 쓰지 않고 그냥 서버라고 써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컴퓨터는 동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CS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래밍들은 CS 프로그램 그렇게 불러요. CS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둘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웹에서는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일정해요. 고정이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우리 보통 웹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담당해요. 우리가 이 웹 브라우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 서버 프로그램, 이쪽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으면 웹 브라우저만 존재한다면 늘 우리가 동작을 시켜줄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니까. 그 중에서 요청하는 게 있는데 정보를 요구하는 것, 요구를 우리 영어로 표현해 줄 때 우리 리퀘스트라고 그래요. 리퀘스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응답을 주는 것을 우리 응답, 그리고 얘네들을 리스판스라 그래요.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쌍으로 나오는데 그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웹 서버에서 주는 리스판스는 전부 HTML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HTML 문서로 전달이 되면 걔네들이 웹 브라우저 오는 순간 웹 브라우저에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번역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고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DB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을 보통 우리 3티어 아키텍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웹 환경. 웹 환경은 월드와이드 웹 그러는데 줄여서 WWW라고 그래요. 요즘 일반적으로 그 웹 그러면 보통 우리 인터넷을 상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웹 서비스 이꼴 인터넷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다른 건데 사실은 이렇게 그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이건 아닙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훨씬 종류가 많아요. 웹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웹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있던 1989년에 선에 있던 팀 버너슬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각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사용하는 컴퓨터도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뭐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어떤 것? 프로토콜, 약속은 HTTP로 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언어를 HTML이라고 한다면 HTML을 이용해서 HTTP 약속으로 TCP/IP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 체제에서 우리가 동작시키는 걸로 했더니 이 정보가 공유하기가 쉬워지더라. 그래서 얘가 인터넷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웹 서버가 있고 웹 클라이언트 있어요. 웹 클라이언트 뭐라고?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 웹 서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마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는 IIS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다른 데는 아파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웹 서버는 우리가 차후에 다루기라고 지금은 IIS만 다루기로 하죠. 웹 서버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은 ASP.NE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ASP.NET은 기본적으로 IIS에서 동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파치라고 하는 데서 동작이 되고 JSP는 아파치 또는 아파치 톰캣 두 군데에서 동작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는 JSP입니다. ASP.NET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얘가 한 2번 정도, PHP가 한 3번 정도 그런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네요. 자, 웹 환경 설정 IIS는 내 컴퓨터를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 사례도 내 컴퓨터를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실제로 우리 수업에는 가상의 IIS를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IIS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 내가 어떤 특별한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을 때 그때 IIS를 설치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제 IIS가 어떤 형태로 동작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옆에 보면 탐색기가 있죠. 여기에서 일단 CMD라고 하는 것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CMD를 치면 우리 콘솔 응용에서 많이 봤었던 이런 콘솔 창이 나와요. 이 콘솔 창에서 일단 IP config /all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글자가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금 내 컴퓨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더넷이 하나 있어요. 이더넷은 유선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해주는 속칭 말하는 랜 카드라고 부르는 게 이더넷이에요. 속칭 랜 카드라고 부르는 게 이더넷인데 요 이더넷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요게 중간에 보면 설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설명에서는 리얼텍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리얼텍이라고 하는 게 랜 카드를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리얼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GBE 패밀리 컨트롤러라고 하는 요런 랜 카드를 이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래쪽에 물리적인 주소라는 게 있네요. 16진수 두 자리에다가 빼기 16진수 두 자리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물리적인 주소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주소는 랜 카드에 부여되어 있는 고유 번호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발생된 범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는 것은 주로 이 물리적인 주소 요걸 보면 IP 주소에다가 물리적인 주소를 확인을 해보면 어느 컴퓨터에서 그 작업을 했는지를 특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침범을 했는데 해커가 어디에서 들어왔다 또는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은 요 물리적인 주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DHCP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IP 주소를 사설 IP 형태로 부여했다가 주어받았다가 부여했다가 회수했다가 부여했다가 회수했다 그런 상태를 DHCP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보통 광랜들은 대부분이 DHCP를 사용하기 때문에 IP 주소가 접속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정 IP가 아닌 상태죠. 근데 나는 학교에 있는 내 컴퓨터는 웹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IP예요. 그래서 DHCP 사용이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링크 로컬 IP v6 주소가 있네요. 자, 이게 보니까 이게 IP 버전 6에 해당되는 IP 주소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아직 버전 6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소는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IP 버전 4의 주소가 있네요. 117.16.183.40 얘가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예요. 전 세계에서 이 주소를 쓰는 컴퓨터는 내 교수 연구실에 있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저 주소를 이용을 하면 내 컴퓨터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2525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브넷 마스크는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죠. 자, 다음 기본 게이트웨이 아까 전에 그랬죠.
인터넷은 랜과 랜이 연결되어 있는 곳, 인터넷 중간에 구름 모양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컴퓨터들을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그 게이트웨이의 주소예요. 그래서 요 게이트웨이는 내가 다른 랜이 아닌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컴퓨터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딴 거 볼 필요가 없고, 자, 요 아래쪽에 DNS 서버라고 하는 거 보이죠? DNS 서버. DNS 서버는 164.124.101.2라고 하는 그 IP 주소를 가지고 있네요. 내가 따따따.naver.com 주소를 주세요. 그러면 저 주소에 가서 이 친구가 네이버점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을 줬는데 그 IP 주소가 얼마인지 가르쳐 다오. 그러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소를 통해서 하는 거죠. 물론 중간 과정을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늘 DNS 서버에 가서 IP 주소를 바꿔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DNS 서버는 두 개가 있네요. 만약에 164번으로 시작하는 DNS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210.119.102라고 하는 예를 써요. 요게 210으로 시작되는 DNS 서버는 우리 안성 캠퍼스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외부에 있는 컴퓨터, 여기는 안성 캠퍼스에 있는 컴퓨터. 그래서 그 두 개의 DNS를 넣으면 주 DNS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컨드 DNS 서버를 이용해서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IIS 설정하는 방법을 보기로 하죠.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에서 제어판이라고 입력하라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같이 제어판이 나와요. 이 제어판에서 우측 하단에 보니까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지우고 싶다.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제거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목록을 볼 수 있고 제거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것 작업을 할 때 우리 이 제어판의 프로그램 기능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IIS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이때는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봅니다.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이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를 콩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참 있다가 윈도우즈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창이 열릴 거예요. 요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윈도우즈 기능 중에서 아래쪽으로 쭈르르륵 내려가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컴퓨터는 여기가 하얗게 비어 있을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저렇게 까만 점이 적혀져 있죠. 저기에서는 저기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중에 일부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는 처음에 이걸 펼쳐보면 FTP가 있는데 FTP는 보통 요즘 쓰지 않아요.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모든 걸 사용하지 않는 거라. 예를 들어서 보안을 펼쳐보면 요청 필터링은 사용하지만 나머지는 쓰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상태 및 진단에도 HTTP 로깅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에 웹 관리 도구도 얘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웹 관리 도구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 처음에 요 위치에다가 체크만 하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확인 누르면 기본적으로 나는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윈도우즈 설치 미디어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설치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치 파일을 딱 지정하면 IIS가 주르륵 설치가 됩니다. 자, 이제 IIS가 설치가 됐을 때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제 그 IIS에다가 내가 새로운 사이트를 등록하거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를 띄웁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띄운 다음에 여기 내 PC라고 하는 게 있죠. 내 PC라고 하는 것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관리를 누르도록 하겠어요. 관리. 내 PC 오른 마우스 관리. 그러면 관리자 모드가 나와요.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모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게 컴퓨터 관리에 해당되는 모드입니다. 컴퓨터 관리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IIS를 보려면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살짝 펼쳐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콩 클릭하면 이 우측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에 데스크탑 1MU70 이게 내 컴퓨터에 해당되는 건데 얘를 펼쳐보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풀이 있고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기본적인 건데 IIS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웹사이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나는 지금 중지시켜놨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이 사이트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웹사이트 추가하게 되면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가된 사이트가 이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그 학교의 교수의 모임을 위해서 했는데 여기를 찾아올 때는 broadway.duon.ac.kr을 하거나 아니면 저 IP 주소로 127.16.184.40 아까 전에 봤던 내 컴퓨터 IP 주소죠. 여기로 들어오면 돼요. 콜론 80, 80이 뭐라고요? 그렇죠. 포트 번호. 그래서 이 컴퓨터의 80 포트로 접근해라. 80 포트가 well-known 포트 넘버 중에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포트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80 빼도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요 ASP.NET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설치되어 있고 IIS에 대한 기능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 보기를 누르면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컨텐츠 보기를 누르면 현재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기능 그 페이지들 저기 우리가 요 ASPX니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죠. 그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그 내 컴퓨터에 여기에 뭐 교수회에 들어와 봐야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별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우리가 그 사이트가 이 IIS 사이트가 운영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사이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하도록 해요. 설명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좀 크게 이야기해봐. 없는 것 같아요. 상규, 포트라고 하는 걸 포트가 잘 이해 안 된다. 자, 지금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컴퓨터에는 IP 주소가 있겠죠. 아마도 현재 내 컴퓨터에 뭐 IP 주소가 아까 전에 나 기억을 잘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끝은 40인데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IP 주소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요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게이트웨이로 연결돼 있다고요. 자, 이 IP 주소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컴퓨터까지 온다고요. 근데 이 컴퓨터에 오게 되면 창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요. 자, 그 중에서 80이라고 하는 창구가 있어. 자, 80이라고 하는 창구는 보통은 우리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창구가 있는데 25번이라고 하는 창구가 있어요. 25번이라고 창구는 FTP를 이용하는 창구예요. 보통 우리가 JSP를 쓸 때 아파치 톰캣을 쓰게 되면 8080이라고 하는 창구를 가지고 있어요. 8080. 이 창구를 이용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저기 아파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여기에 그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컴퓨터로 온 다음에 그 중에서 8번 창구를 통해서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창구가 여러 개가 있죠. 은행에 가면 창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창구가 있는 것을 연상하면 되겠어요. 그 창구 중에 창구 번호 80 위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23번까지 1023까지는 우리가 그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만들 때 여기는 이미 용도가 고정이 돼 있어요. 요 이후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용도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할 거라면 저 JSP 서버를 이용할 거라면 요게 40번 컴퓨터의 8080 포트로 접속을 해줘야 해당되는 아파치 웹 서버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포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걔네들을 쓸 때 포트 번호까지 붙여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콜론을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8080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IP 주소 뒤에다가 8080 포트 이렇게 붙여주면 정확하게 이 컴퓨터의 8080 포트를 통해서 접속해라.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 갔더니 아파치 웹 서버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동작되는 것을 말해요. 방금 내가 실수로 그 요게 창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화이트보드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 화이트보드를 그냥 꺼버렸네요. 상규 이제 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항구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기차를 탈 때도 서울역에 가서 몇 번 플랫폼 그러죠. 몇 번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혹시 다른 질문?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일단 오늘 수업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